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수급 분석 시간입니다. 자, 한 달 동안의 수급. 자, 1월의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요. 한 달 동안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종목들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한 달 동안의 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은 최근 거래일 동안의 그런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최근 1개월간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은 9천억 정도 순매수가 거래소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1조 9천억 순매수. 개인들의 매수가 1월 달에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별로 따지게 되면 최근 거래일 동안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외국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부터 매수를 해놨었던 부분들을 차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여기에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순매도가 나왔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증시가 잘 움직였는데 수급 동향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개인들이 올려놨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개별주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도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매 종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제 매매하는 이런 업종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근 거래일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본다거나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이 도대체 뭘 많이 샀는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전기전자 업종들을 많이 샀죠. 23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고요. 기관도 많이 팔았고, 이거 전부 다, 대형주, 이런 쪽을, 최근에 지금 보시면, 최근 거래일 동안에 뭘 한 거예요? 네, 전기전자 업종을 개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팔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일단은 움직임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서, 종목 진단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한 달 동안에 전체 시장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개인들은 뭘 많이 팔았을까? 삼성 SDI하고 삼성전기, 카카오 이런 것들 많이 팔았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를 매수를 많이 했고요. 우선주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을 많이 팔았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를 좀 매도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200, 인덱스 쪽을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쪽 빼면은 이제 삼성전기, 삼성 SDI, 카카오, 개인들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했고요. SK텔레콤, 그 다음에 삼성 SDI 많이 샀고요. LG생활건강, 삼성물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를 오늘 날짜를 보게 되면은요, 현대차를 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만도, NC소프트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가 들어가 있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매수, 그죠? 오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치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최근 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은요,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지가 나타나요. 최근 10일 동안의 모양새 보더라도 삼성전자 쪽을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대형주 쪽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시장이 같이 올라간 포인트들을 개인들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개월치를 놓고서 우리가 시장 동향을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면서 움직임을 10일치로 바꾸게 되면은요, 모양이 조금 바뀌게 되겠죠. 역시 매도는 삼성 SDI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매도를 개인들이 많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깝죠.
네, 계속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팔았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사들인 쪽은 아마 외국인 쪽이겠죠? 네, 아까 전에 보셨듯이 삼성 SDI 있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삼성 SDI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달 동안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개인들이 팔아치운 종목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인 종목은 상승률이 굉장히 또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개인들이 판 이 삼성 SDI는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 그 다음에 저점권에 대비해서 이런 이격도가 좀 벌어진 상태죠. 이 저점 지지권 대비해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차츰 단기적 차익 실현을 생각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온 것을 보고 개인들이 내가 왜 팔았지? 열받네. 다시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여기서 또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 모습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으면 5일선 따라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5일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부분은 그렇게 길게 대형점을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점부터 보죠.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현재 추세를 완전히 돌려서 움직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물론 단기적인 저항대가 15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움직임만 만들어준다면 현재 추세가 또 상승세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난히 15만원대까지는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삼성전기도 역시 개인들의 매도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잡히지 않네요. 저 밑에 쪽에 잡힐런지, 네, 따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일단은 기관들은 옆에서 좀 구경하고 있는 상태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계속 사들였죠?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노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점에서부터 계속 샀겠지만 평단가 같은 경우에 계산해 본다면 뭐 11만원쯤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게 15만원까지 올라간다면 40%대 수익률, 야, 이 정도라면 외국인들 챙겨 먹을 만해요.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상승 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이제 또 슬슬 차익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어 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의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홀딩이 좋겠습니다만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뭐 위쪽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들어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 매도를 계속 해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매도가 바뀌게 되면 포지션이 또 바뀔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삼성전자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특히나 최근 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한 번씩 흔들어 줄 생각이 있다라면 이 이격을 좁히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62,000원에 매수한 사람이 55,000원까지 주가를 떨어뜨리게 된다라면 여기서 나오는 패닉은 상당할 거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손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물량들을 또 받아가지고 밑에서 받아먹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면 당연히 개인들의 매수 물량을 누군가 풀어줬을 거란 얘기죠. 외국인들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그 이전부터 저 밑에서부터 지수 방어용으로 매수를 많이 했단 말이죠. 올 연말 시점부터 계속 사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팔기 시작하더라도 적어도 30에서 40%는 수익이 나왔을 거라.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계속 다 받고 나면 밑에서 더 치고 올려줄 만한 매수 세력이 없을 때 주가는 결국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막 튀어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무거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좀 선다거나 아니면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보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개인들이 많이 산 거지만 외국인들 많이 팔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네, 많이 팔았죠. 외국인들이 많이 판 이유는, 일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리고 이평선이 계속 역배열 수준이잖아요.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는 모양새들에서는 결코 좋은 기대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현재 추세도 완전 꺾였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도 계속 이탈하고 있고요. 신저가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상황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많이 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제 중동 지역 분쟁 때문에 뭔가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는지 정말 의문점이 좀 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쪽을 좀 매수를 많이 했네요. 카카오와 NC소프트, 이 두 종목이 좀 추세가 비슷하죠. 네, 카카오와 NC소프트는 지금 우상향 패턴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종목입니다. 네, 이건 NC소프트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한직하라고 엮이는 부분도 좀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카카오와 NC소프트 둘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이 종목에 대한 매수는 잘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은 NC소프트의 이 이격이 조금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지지대가 여기에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신고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고가가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리스크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5% 정도의 변동성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지금 자리는 매수를 막 따라 들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최근 거래일을 좀 살펴볼게요. 최근 거래일 동안에는 NC소프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은 매수를 좀 많이 했지만 최근 거래일 동안에는 NC소프트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 네, 그 다음에 가져오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홀딩, 63만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63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더 내려오면은, 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을 매수를 좀 했네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추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가격이 135만원.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횡보한 지 제법 오래됐단 말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이후에 조정 또는 횡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뭔가 팍 튈만한 어떤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억지로 한번 패턴 안에 앉혀놓게 된다면 이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요. 지금은 박스 상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게 당연하겠죠. 이게 데드크로스가 좀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3만원 근처 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 좋은 흐름들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포인트는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지지가 더 아래쪽에 형성되면 그럴 때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해서 개인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뭐 딱히 네,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개인들에 대한 물량. 사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135만원짜리 주식을 쉽게 사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기관들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가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올 때, 130만원대 근처, 까지 들어왔을 때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자, 수급의 전체적인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양상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매수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거래일 동안에 매수가 뜸해지면서 개인들 쪽으로 매수에 어떤 공이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단기적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런 종목군들, 이제 시작한 종목군들은 수급의 힘발을 받아서 다시 종목군들의 이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잘 살펴보시고요. 최근 거래일과 최근 한 달간의 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어디쯤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겠구나,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 1월 달의 수급 동향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관련 종목군들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